안녕하세요. 눌러야 끄기 김정은 약사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자, 피디님 오늘은 우리 이제 삭센다 진짜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 주변 지인들 이제 막 털고 털어서 궁금한 점 한번 좀 적어달라 해서 답해드리는 시간 가지기로 했잖아요. 자, 피디님께서 질문 받은 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질문. 냉장 보관인데 냉장고에 못 넣으면 어떡하나요가 있네요. 안 그래도 이 좀 요즘 같은 여름날에 좀 처방받고 집에 들고 가는 동안 냉장 안 되는데 괜찮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사하고 또 깜빡하고 나서 냉장고 못 넣었는데 버려야 되냐, 나 이거 너무 비싼데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일단 이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2 내지 8도의 냉장 보관이 기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봉 후 실제 사용할 때는 30도 이상의 온도에서 30일까지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개봉 팬의 경우에도 두어 시간 이동 과정에서 좀 실온에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얼려선 절대 안 되고요. 한번 얼었다가 녹은 약일지라도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보관상 주의하셔야 될 점은 차강 보관이니까 팬 뚜껑 꼭 닫아서 보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간혹 이 주사침을 끼운 상태로 뚜껑 닫아서 보관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주사침은 일회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침이 꽂힌 채로 보관되면 주사침이 가늘고 길긴 해도 이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세균이나 각종 오염의 가능성이 증가하기도 하고 주사 바늘로 한두 방울씩 톡톡 이제 주사에게 떨어져요. 이 아까운 약에 이 비싼 약 얼마나 아깝습니까? 바늘은 꼭 빼시고 보관하세요. 주사 맞고 나서 피부에 약액이 땡땡하게 뭉치는데 이런 경우 좀 풀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일단은 일시적으로 약액이 좀 뭉친 것 같을 때에는 주사 후에 좀 지그시 그 부위를 눌러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좀 잘못된 주사 광고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이참에 좀 주사할 때 주의점 몇 가지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몇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주사 바늘을 이게 배라고 할게요. 배 찌를 때 이렇게 비스듬히 찌르시면 안 돼요. 수직 방향으로 찌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 많이 놓치시는데 우리가 조정을 하고 주사를 찌르고 버튼을 이제 누른 채로 기다리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 이제 다이얼이 있는데 다이얼이 0에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나서도 3에서 6초 정도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약액이 피하 지방층이 아니라 우리 진피층, 피내 주사가 되기 때문에 볼록 고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또 효과가 충분하지 않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 주사 하셨어요. 그걸 눌렀어요. 이 주사 후에 이 버튼을 누른 상태 그대로 바늘을 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찌른 상태에서 눌렀어요. 그리고 버튼에 손을 놓아버리고 이렇게 빼버리면 압력 차이로 오히려 이 약액이나 혈액이 주사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바늘을 뺀 후에 버튼에서 손 놓기.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피부에 약액이 올라오는 게 아니더라도 매번 주사 부위를 좀 지그시 눌러서 지혈을 해줘야 됩니다. 이 피하 지방층에도 혈관이 있어서요. 겉으로는 피가 안 보이더라도 안쪽에서 소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지혈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때 이 지혈한다고 주사 부위를 문지르면 병이 더 들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주사가 아플까봐 이제 겁나서 주사를 하긴 하는데 약기만 찌르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피하 지방층이 아닌 진피층에 주사가 되면서 이 주사 부위가 좀 볼록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충분히 찔러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다 했는데도 솟아오른다라고 하면 한 번에 주입되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뭐 내가 3mg 맞는다면 1.5mg씩 양쪽에 나누어서 주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대부분 3mg까지는 한 번에 주사하는 게 큰 문제는 없다고 하거든요. 또 확인하셔야 될 게 이제 주사 후에 일시적으로 약액이 뭉친 느낌이 아니라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그 주사한 부위가 좀 콩알처럼 뭔가 만져지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막 이렇게 딱 그 부위에만 너무 한 곳에만 주사를 계속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 이상증과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술 먹고 나서 술 먹은 다음날 맞아도 될까요? 특히 간에 무리 가거나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모든 이제 약의 단골 질문인데요. 이제 술 먹고 먹어도 되냐? 술 먹고 맞아도 되냐? 사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보면 답장이에요. 그리고 술 먹고 맞으면 안 돼요라고 하면 이제 술이 아니라 약을 포기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체중 감량을 위한 약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술 마신 것 자체가 이 약효를 좀 충분히 내기 위해선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삭센다의 흔한 부작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구토감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은 또 술 먹으면 당연히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술은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뭐 이제 타이레놀처럼 술과 함께 복용했을 때 간독성 위험이 증가한다던가 뭐 알코올과 병용 금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술을 안 먹는 건 환영. 그렇지만 술 먹었다고 이 약을 안 맞을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사 맞는 걸 잊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 드시다 주사 맞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시겠죠. 자, 여튼 간단하게 이제 12시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가 항상 맞는 시간에서 이 1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생각난 즉시 주사해 주시면 되고요. 12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일단 그날은 패스 하시고 이제 다음날 원래 맞던 시간에 원래 맞던 양으로 주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로 전날 내가 못 맞았으니까 2배로 막 하면서 양 늘리시면 안 돼요. 며칠 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용량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까요? 이 약이 이제 0.6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은 0.6,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는 1.2, 뭐 3주차부터는 1.8 이런 식으로 이제 0.6ml씩 일주일 단위로 증량해서 이제 하루 최대 용량 3mg에 도달할 때까지 5주에 걸쳐서 증가를 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 용량 3ml를 쭉 맞게 되기에 단계적으로 올리는 스케줄인데 이게 주사 맞는 걸 잊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까먹었다라고 하시면 일단 3일간 연속해서 잊으신 경우에는 가장 초기 용량인 0.6부터 새로 시작해서 다시 증량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주일 단위로 단계적으로 0.6씩 올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초기 증량 스케줄도 그렇고 잊은 후에 용량 설정도 사실은 이 개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삭센다의 흔한 부작용인 메스꺼움을 좀 서서히 적응시키면서 최대 용량에 도달하기 위해서인데 저 같은 경우는 0.6에서 1.2로 올리고 막 더 올렸다가 너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3mg까지 안 가고 0.6으로 계속 유지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량 부분은 사실 가장 좋게는 처방 주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삭센다 중단하실 때는요, 시작할 때처럼 서서히 뭐 단계적으로 감량하면서 뭐 그렇게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끊으셔도 돼요. 삭센다 맞으면서 다른 다이어트 처방약을 중복으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네네네. 뭐 무조건 금기는 아니에요. 당뇨약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좀 이제 용량 조절이나 약제에 따라서는 좀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건 좀 처방 주신 의사 선생님과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의약품이면 이제 약사님과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밥 먹기 최소 몇 시간 전에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여쭤볼게요. 자, 일단 사실 이 삭센다를 제조하는 제약회사에는 이제 식사와 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약물이 24시간 약효가 좀 유지되기 때문에 하루 한 번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좀 기본적으로 항상 매일 같은 시간에 맞는 것이지 뭐 식사는 상관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약동학이라고 하죠. 약물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그런 특징에 따르면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 주사하고 10 내지 20분 사이에 효과가 시작되고요. 이 약물이 혈액 중에 최대 농도가 되는 시간이 이제 주사하고 10시간 내지 11시간 뒤라고 합니다. 애매하죠. 그래서 뭐 그럼 점심이나 저녁 식사 11시간 전에 맞으라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삭센다가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아침 공복인데 11시쯤 이 약을 맞았어. 근데 또 혈당이 떨어졌어. 근데 내가 아직 점심 식사 먹긴 좀 한참 남았어. 뭐 이런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사실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가장 좋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식사 시간하고 생활 패턴 그리고 좀 약물에 대한 반응을 고려해서 가장 내가 잊지 않고 부작용 없이 잘 맞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좀 효과 좋은 시간 이렇게 정하시는 게 좋겠죠. 내가 실제로 입맛이 좀 떨어지는데 하고 느껴지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주사하고 언제쯤인지 좀 그리고 또 내가 가장 주된 식사가 언제인지 뭐 점심인지 저녁인지 이런 거 보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주사 시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삭센다도 내성이 생기는지 장기간 맞아도 괜찮은지 궁금하시다네요. 일단 알려진 바로는 이 삭센다는 특별히 내성이나 의존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느껴보면 근데 조금 뭐 이론적으로는 내성이나 의존성이 없다는데도 자꾸 좀 이제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약들이 뭐 이런 다이어트류의 약이나 이제 변비약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좀 계속 의존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삭센다 주사에만 의존해서 체중 감량을 하시는 걸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여전히 식단과 운동을 하라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삭센다 주사로 연구된 임상 연구를 보면 3년 동안 이제 3mg 최대 용량을 사용한 것이 가장 최단기간 연구였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이상에서는 안전한지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혹 뭐 그럼 3년 넘으면 위험하니까 무조건 끊어야 된다는 말이네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3년 넘으면 안전한지 아닌지 연구한 내용이 없어, 안전한지 아닌지 나 몰라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왜 나는 효과가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자, 일단 몇 가지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삭센다의 효과가 입증된 그 적용 가능 대상,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BMI 수치 27에서 30 이상에 해당되는지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이게 또 주사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상 주의사항 많아요. 말씀드렸죠. 이 정확한 주사 방법, 몇 가지 체크 포인트 함께 보시면서 내가 제대로 주사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같은 주사 부위, 한 부위에다 계속 주사하시는 경우 있어요. 한 놈만 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 인슐린 주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사 침이 들어오는 부위가 피하 지방층이거든요. 근데 이걸 같은 부위에 계속 주사를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부위 조직이 위축되거나 혹은 비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지방 이상증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좀 정상적인 조직에 주사했을 때랑 이 지방 이상증 부위에 주사를 했을 때 주사 약의 흡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맞아도 이 이상이 있는 부위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가주사제는 반드시 주사 부위의 순환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 맞았으면 내일은 왼쪽 배 이런 식으로. 좀 장기로 맞고 계신 분들이라면 평소에 본인이 좀 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손에 발라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보세요. 주사 맞는 부위에 뭐가 좀 딱딱하게 혹은 알갱이처럼 단단하게 몽글몽글하게 뭐 이렇게 만져지는 거 없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삭센다 주사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의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